어머니, 아버님 목숨값 구걸하러 생방송 무대까지 오셨어요? 돌아가시면 그게 다 제 복인 걸 모르세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들고 있던 김치 배추로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시뻘건 김치 국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배추김치를 며느리 얼굴에 같이 던졌습니다. 전국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에 배추김치를 맞고 나자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제 뺨을 세게 다시 내리쳤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해남의 작은 갯마을에서 김치 하나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남편은 위암 말기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며느리가 주최하는 연말 자선 김장 행사에서 새벽부터 일을 도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생방송 무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며느리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시아버지 수술비만 먼저 융통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천사 같던 미소가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김치통에서 양념 범벅이 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그 배추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얼굴에서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매운 양념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서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 사업가였습니다. 서연의 맛이라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연 매출 1,000억이 넘는 대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목숨을 구걸거리로 치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거대한 김치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오정숙입니다. 저는 평생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비법을 지켜왔습니다. 그 비법은 또 그 위의 시어머니로부터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종가의 손맛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김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저희 김치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며느리 최서연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그녀는 똑똑하고 야심찬 여자였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 비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종잣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내놓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지만 아들 내외를 위해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저는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대대로 내려온 김치 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점점 사업을 키웠습니다. 서연의 맛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의 손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성공의 속도는 무서웠습니다. 백화점 입점, 대형마트 납품, 수출까지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김치 명인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TV에 자주 출연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예전의 겸손함은 사라졌습니다. 오만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것도 기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효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공손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차가운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아들 영민은 아내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저 거수기 역할만 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부모보다 아내가 우선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며느리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김치가게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며느리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비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비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었습니다. 해외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효부 CEO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TV에 나온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시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분노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일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돈도 못 벌고 병만 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연말 자선 김장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조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행사를 도왔습니다.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꾸준히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다 병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생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 시아버지, 오늘 내일 하신다. 수술비가 급한데.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경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던 김치통을 바라봤습니다. 황금색 로고가 박힌 최고급 김치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양념이 흥건한 배추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목숨값 구걸하러 생방송 무대까지 오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독이 묻은 화살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돌아가시면 그게 다 제 복인 걸 모르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든 배추가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철썩 소리가 났습니다. 뺨이 타는 듯 아팠습니다. 김치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매운 양념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숨을 구걸거리로 만든 며느리의 잔인함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충격에 입을 벌렸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구경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남편 병간호로 심신이 쇠약해지셔서. 능숙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정신이 이상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효부가 고생이 많다는 동정의 시선들이었습니다. 현실이 뒤집어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얼굴에서 김치 국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붉은 자국이 옷에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사가 거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치 냄새가 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남편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돌처럼 굳은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손이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외면해서 죽었습니다.
아들이 방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애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자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시아버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사진이었습니다. 효부 CEO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붙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인지 무관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충실한 부하 직원 같았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공허한 위로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 쓰며 살았던 흔적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묵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녹음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녹음기였습니다.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듣고 놀랐습니다. 며느리와 대화하는 녹음이었습니다. 서연아, 내 퇴직금 전부를 너에게 주는 거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대신 나중에 우리 정숙이 고생 안 시키고 회사 지분은 반드시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줘야 한다. 며느리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분은커녕 수술비조차 외면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의 대화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교활하게 남편을 속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이 증오로 변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한을 내가 풀어줄게.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였습니다. 서연의 마창림 멤버였지만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라면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집은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초라한 원룸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공장장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희생자가 또 있었습니다. 사모님, 김영자 씨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방송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김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영자야, 날 좀 도와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이 부탁하시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녀의 눈에 결의가 보였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들이었습니다. 몰래 복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속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재사용했습니다. 위생검사를 조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국민을 속인 사기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회사는 끝장입니다. 김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이었습니다. 김영자 씨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던 중 또 다른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김영자 씨가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품질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알면서도 가족 때문에 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박민수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이는 게 괴로웠습니다. 박민수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폭발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품질 검사 조작 자료입니다. 대표 지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의 범죄가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TV 방송국 PD였습니다. 김장 행사 생방송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PD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의감이 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생방송이 끝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얼마나 오래 살겠어?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죽으면 보험금도 나오겠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회사 자금으로 쓸 수 있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PD가 USB를 건넸습니다. 원본 영상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며느리를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류 뭉치가 산더미였습니다. 영상 파일도 여러 개였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공개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정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최서연 대표님이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은 경고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년 의견 신청서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어 입을 막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들이 신청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아들마저 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다. 변호사가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위선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 변호사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싸울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의 얼굴을 보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들이 감히 아버지를 입에 올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아? 수술비가 없어서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 편이었습니다. 서연이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변명이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아버지를 죽인 공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등을 보이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김치명인 최서연 대표, 치매 시어머니 돌보며 눈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송 인터뷰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효부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며느리를 칭찬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민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거짓에 속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묻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며느리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이용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저도 언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폭탄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맛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투자가 걸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언론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영자 씨와 박민수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PD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복수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설명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은 분주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입구를 통제했습니다. 초청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내부에서 도왔습니다. 직원 통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와 함께 잠입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명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홀이었습니다.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연의 맏대표 최서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크게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입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신데 치매가.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의 유언입니다. 회사 설립 자금에 대한 증거입니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박민수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확한 음성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 퇴직금 전부를 너에게 주는 거다. 대신 나중에 우리 정숙이 고생 안 시키고 회사 지분은 반드시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줘야 한다. 며느리의 약속도 들렸습니다.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박민수가 조작해 준 것이었습니다. 품질 검사 조작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산 재료 사용 증거가 보였습니다. 유통기한 조작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거짓으로 세워진 왕국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때 최후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PD가 제공한 영상이었습니다. 생방송 이후의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얼마나 오래 살겠어?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인간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이 경악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사기꾼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분노의 함성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항의했습니다. 계약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기자들이 며느리를 둘러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무너졌습니다. 변명도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반박이 불가능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대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며느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두 자료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남편이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시각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재촉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매장에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수술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취소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을 방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부 CEO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 외침이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가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대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했던 화장이 눈물로 번졌습니다. 명품 정장이 구겨졌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민낯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야. 며느리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였습니다. 수사관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체포 영장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서연 씨, 당신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수갑이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증오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공범 혐의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국민 김치 브랜드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제품이 사라졌습니다. 반품이 쇄도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탈세, 횡령, 사기, 배임,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죄목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가 무색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시아버지의 죽음을 방조할 수 있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추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증언했습니다.
수술비를 구하려 애썼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절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생방송에서 맞은 김치 배추가 아직도 얼얼합니다. 제 증언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이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1,000억 원짜리 기업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실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지분을 되찾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치가 없었습니다.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행방을 감췄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으니까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추억이 서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꿨습니다. 배추를 심었습니다. 정성껏 키웠습니다. 가을이 되자 김장을 했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이었습니다. 정직한 재료만 사용했습니다.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최고라고 칭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상에 김치를 올렸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향불 연기 사이로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영정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생방송에서 김치로 뺨을 맞던 순간을요. 치욕적이었습니다. 모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의 불씨였습니다. 정의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저 오정숙입니다. 한 인간입니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김치 냄새가 납니다. 텃밭에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김장을 할 것입니다. 이웃과 나눌 것입니다. 남편의 제사상에도 올릴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김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1,0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존엄과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